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7년 전쯤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린 분은 쪽지를 하나 봤는데요. 글을 보다 보니까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다고 하여 죄송하다고 했는데 며칠 전을 몇 일 전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살 거냐고 물어보니 그냥 죄송합니다 라며 앞으로 신경 써 달라고만 하는데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몇 일이 아니라 며칠이 맞다는 게 킬포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오지랖을 부리면서 관심받고 싶어 하는 분들을 전문용어로 관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관종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SNS 관종들입니다. 싸이월드 시절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자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땐 이렇게 감성적인 멘트로 관심을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는 심장이 없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죽어있다. 라는 글에 손가락은 있나 보네. 개소리 찍어대는 거 보이게.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라는 문구는 지금도 종종 패러디가 되고 있기도 하며 음악이란 마약에 중독된 모습이란 이런 것일까? 라며 본인의 음악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 피면 날라차기 들어간다고 하신 분은 날라차기 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 분은 너가 나를 떠난 지도 어느덧 2시간이라며 2시간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를 듣고 울고 있는 본인 사진을 올린 분도 있었으며 김밥 천국에 기대서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을 올리면서 1,300원짜리 기본 김밥을 시키고 4번이나 밑반찬을 리필하는 그녀의 모습은 염치 없다기보다는 그녀만의 서민 생활을 한없이 즐기는 것 같아 보인다며 진상을 포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이래저래 고생하다가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라는 문구는 아직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싸이월드 감성 원탑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페북 시대로 넘어와서는 여러가지 좋아요를 받기 위한 구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우유를 부어버리는 분도 있었고 제네시스 쿠페의 신형이 노출되었다며 페북 최초 공개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냥 몇 년 전에 모터쇼에 나온 제네시스 컨셉카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났었을 때는 9월 26일에 6.5에서 7짜리 지진이 온다는 재난 선동으로 엄청난 좋아요를 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입대해야 하는 나이대인 94년생 남자들에게 안 간다고 질질거리진 않겠지라며 야구로지 메렁 하면서 놀리는 글을 올렸는데 나중엔 점점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구 추천이 들어온다며 무섭다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귀가하는 도중에 한 남자가 트럭 밑에서 기어 나오더니 끔찍한 짓을 하려는 것을 저항하다가 다쳤다며 얼굴 상처 사진을 올린 분도 있었는데 점점 일이 커지자 메이크업 시간에 한 분장이라는 해명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며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은 글을 올린 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학생 임신시키고 잠수 탄 사람이라며 마녀 사냥을 하며 좋아요를 받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민폐 끼치는 사람들을 모자이크 없이 그냥 올리며 저격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친구들을 소환하게 하는 식도 많았는데 이름에 여기에 나온 초성이 안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이렇게 공감 가는 사진들을 올려놓고 해본 적 있는 사람 좋아요 누르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식상해지자 팔로우 좋아요 댓글에 키라고 쓰면 다음날 아침 10cm가 커진다는 포스팅에 댓글이 25,000개가 넘게 달리기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효도라고 쓰면 부모님 10년간 건강하시다는 포스팅엔 효도라는 댓글이 몇만 개씩 쓰이기도 했었는데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들을 그냥 페북에 고화질로 올리고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해리가 임신 2개월째라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공유하는 척하는 등 도를 넘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하고 사진을 찍고는 이제야 보내드립니다 라며 포스팅을 한 분도 있었는데 이런 감성은 인스타 시대로 넘어와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훈남, 훈녀, 운동 같은 해시태그를 잔뜩 찍어 올리기도 하고 장례식장에서 커플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육개장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 정도면 먹스타 중독이라는 해시태그를 써서 올리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검은 옷을 입고 찍어 올리고는 오스타그램 장례식 룩 같은 해시태그를 적기도 합니다. 심지어 꿀떡 인절미 귤 식혜 장례식 먹방이라며 아예 라이브 방송까지 하는 분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애 키우는 분들도 아이열이
40도가 넘어간다며 사진을 찍어 올리고는 열이 자꾸 오른다, 5살, 4달 같은 해시태그를 써서 올리고 비행기에서 담배에 불 붙이는 사진을 찍어 올리며 사랑해요 아시아나라는 해시태그를 걸기도 하고 오늘은 이름 모를 약들을 입에 털어놓고 잔다며 약 사진을 올린 분도 있었는데 딱 봐도 오메가3였습니다. 유명인들 역시 SNS로 많은 구설수에 오르는데요. 윤정수는 가게 안에 나와 단둘인데 나한테 관심 1도 없으심이라며 여성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가 사과를 하기도 하고 주영훈 역시 제자리 걸음이라며 일반인 여성이 수영하는 모습을 도촬하여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PC방 사건의 김성수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 쿨의 김성수는 이를 캡처해 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왜 하필 김성수야 라며 수요일에 살림하는 남자에서 뵙겠다는 광고 문구를 넣었다가 엄청난 욕을 먹고 인스타를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었는데요. 김선신 아나운서는 아침에 주차기둥에 사이드미러 바가 박살났다는 스토리를 올리더니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문구와 함께 사이드미러 박살난 채로 운전하는 도중에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2020년엔 인스타에 미친 친구 있냐 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오는데요. 본인 주변의 모든 걸 인스타에 자랑할 목적으로 사는 친구가 있다며 인스타에 생로랑 가방 게시하고 싶다고 월 25만원 용돈 모아서 280짜리 가방을 사고 4x4 립스틱 보관함에 명품으로만 채워서 게시하고 싶다고 하더니 하나씩 찔끔찔끔 사다가 설에 갤러리아에서 한 번에 8개를 사서는 꽉꽉 채워 올렸다고도 합니다. 입생로랑 틴트랑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디올 쿠션도 구매했다는데요. 여름방학에 혼자 여행 다니는 사진 올리고 싶다고 하더니 진짜로 혼자 카메라 산발이 갖고 일본 갔다 와서 사진 찍어 올리고 겨울방학에 몸무게 40 달성해서 체중계 올리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로 46kg였는데 39.8kg 찍고는 글을 올렸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성균관대 합격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니 방학에 정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한심하지만 실행력은 대단하다며 인스타가 사람 만든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산대 경운기 사건입니다. 2020년 부산대 해타에는 인생 조졌다며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피싱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고 왔다고 하고 본인이 박았는데 경운기가 엎어지면서 경운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거냐고 물어보자 논길에서 가는데 경운기를 못 보고 그대로 박았다며 사망 사고면 완전 무과실 아닌 이상 집유라면서 시속 35km 정도였다며 아마 징역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상황이면 우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다며 한마디 하자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들 조금 일찍 간 건데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있냐며 본인 인생만 꼬였다는 댓글을 남겨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부산대 사이코패스라는 제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널리 퍼졌는데요. 뉴스 기사로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부산에선 정말로 경운기가 전복돼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뉴스로 나오기도 했어서 진짜인가 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 빌런은 며칠 전 경운기 관련 글을 올린 당사자라며 인터넷상에 게시된 문자 내용을 갖고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려 주작했다는 사과문을 씁니다. 그리고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이 가장 죄송스럽다며 어떠한 욕이든 달게 받겠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2015년에는 안녕하십니까 전 네임드가 될 자입니다 라며 m짱닷컴이라는 곳에 글을 올린 분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어둠의 문턱에 발을 들인 사람이라며 부산대학교를 2015년 1월 8일 새벽 4시 반에 폭탄을 터뜨려 건물을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본인은 네임드가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틀 후에는 부산대학교는 무너질 것이라는 중2병 흑염룡 수십 마리가 헤엄치고 다니는 느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부산대학교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대학교 전 직원이 비상대기 하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경찰과 함께 폭발물 수색 등 순찰 강화 중이라며 12시 이전에 모두 귀가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1월 8일이 되기도 전인 1월 7일 오후에 해당 글을 작성한 중3 학생이 잡혔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관심을 받기 위해 장난삼아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학생이 커서 부산대에 들어가 경운기 글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누군가가 관심을 주기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관심을 주지 않는
않는 게 가장 큰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